안녕하세요. 소니의 남자 카메라팀입니다. 야, 네가 무슨 소니의 남자야. 웃기고 있네. 잠시 R5를 사용한 적도 있지만 그 3개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소니 카메라와 함께 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R7이냐? 호기심에 구매를 했던 게 가장 크고요. 캐논 카메라에 대한 항상 그 애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R7이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와서 이건 도저히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소니가 좀 아쉬웠던 건 이 R7이 크롭바디지만 기능 넣어줄 거 다 넣어줬거든요. 정말 아낌없이 기능을 넣어준 캐논답지 않은 끝나누기가 없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심지어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고르는 기준은 4K 60프레임이 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R7은 무려 크롭도 없이 그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소니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소니도 이 EOS R7에 발맞춰 보급형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 크롭 바디를 출시해줄 줄 알았으나, 물론 출시했죠. FX30 시네마 라인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가격 또한 고공 상승해버렸습니다. 크롭 바디인데 시네마라는 이유로 출시가가 260이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R7이 거의 170만원인 거를 감안을 하면 무려 100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FX3와 S3를 쓰고 있지만 여기에 크롭바디 하나를 더 기출을 했을 때 소니가 합리적인 가격에서만 출시를 해줬다면은 제가 아마 소니 크롭바디를 구매를 했을 테지만, 이렇게 착하게 나온 캐논의 R7을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매를 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칭찬이 아니라 왜 이 제품이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감독님, 네, 이거 새로 나온 R7인데 네, 여기 캐논만 쓰시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생김새는 아니,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캐논을 주로 쓰잖아요. 여기서 딱 보셨을 때 디자인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딱 R5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R3라고? R7. 근데 이 특유의 커스텀이 예, 딱 눈에 띄는데 예.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 숫자가 뭔 차이예요? 낮을수록 고급 기종이고, 아 진짜. 네, 이렇게 아. 세븐으로 올라갈수록 보급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의정 감독님 출연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약속했죠. 옛날부터 약속했죠. 다혜 작가님 혹시 출연? 연기 보여드릴까요? 섭외 철회하실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 협조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R7은 끝나누기가 없이 많은 기능을 풀어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캐논의 R5를 사용하다 얼마 못 버티고 소니로 넘어갔었던 가장 큰 이유에는 모든 해상도를 논크롭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당시 발열 문제로 인해 영상 촬영을 위해 쓰는 해상도는 결국 FHD였다는 점입니다. 안 그러면은 발열 때문에 셧다운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이 펌웨어로 개선됐다고 들었습니다만, 불과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발열 이슈로 영상 기기에는 부적합했던 게 R5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캐논 R7은 이러한 우려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개선점은 30분 레코딩 제한마저 풀려져 나왔다는 건데요. 상급 기종인 R5에서도 30분 제한을 아직까지 풀어주지 않았으니 하위 기종인 R7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K 60프레임 지금 28분째 레코딩 중인데 아직까지 발열에 대한 그 어떤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1시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
발열 경고등 10칸 중에 5칸이 차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발열을 아주 잘 버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시간 22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발열 경고등이 6칸이 차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갑자기 꺼져서 보니 메모리가 가득 찼습니다. 발열 게이지는 8칸이 찬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에서의 렌즈 화각 미리수 표시입니다. 이는 캐논 시네마 카메라에서 지원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R7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내가 어떤 화각을 쓰는지가 아래 숫자로 표시되어 정확한 화각을 수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R5를 사용할 당시에는 없었던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댑터의 호환입니다. 최근 출시 중인 RF 렌즈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출시됐었던 EF 렌즈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EF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일반 EF EOS R 어댑터부터 컨트롤링 어댑터, ND 필터 어댑터 등 다양한 어댑터를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른 어댑터는 컨트롤링 어댑터인데요. 이 어댑터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각 휠에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를 설정해 놓고 씁니다. 이 부분은 단점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R7의 기본 휠은 2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회사들이 상급 기종과 보급 기종의 급 나누기를 위해 정석같이 손을 대는 부분이 바로 이 휠 개수인데요. 이건 R7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셔속을 할당할 휠 하나가 더 필요했고 저는 컨트롤링 어댑터를 선택하여 이곳에 셔속을 설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 렌즈에는 자체적으로 컨트롤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휠 하나가 부족한 것을 이것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Clog3와 HDR의 지원입니다. Clog1이 빠진 대신 Clog3가 들어갔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기존의 Clog1보다 좋습니다. 대신 보정의 품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Clog3로 촬영을 한 뒤 색보정까지 완료한 푸티지들입니다. 다음은 풀프 EF 렌즈와 RF 렌즈와의 호환입니다. 소니는 진작 이 마운트를 크롭과 풀프레임 바디에 물릴 수 있게 통일하여 화각의 변동은 있겠지만 크롭 바디에 풀프레임 렌즈를 물려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소니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은 상태라면 굳이 크롭 바디를 기초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크롭 렌즈를 드릴 필요가 없어 크롭 바디를 추가적으로 드리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캐논의 R7도 이에 발맞춰 기존의 RF 시스템이 구축된 분들이라면 별도의 렌즈 추가 없이 기존의 RF 렌즈를 그대로 물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 지출도 방지되고 부담 없이 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손떨방 기능입니다. 바디와 렌즈 손떨방을 모두 켰을 때 팔쭉 손떨방이 지원되므로 스테빌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인바디 손떨방은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떨방을 킨 푸티지와 이것을 후보정 스테빌로 잡은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푸티지가 인바디 스테빌라이저를 켜고 핸드헬드로 촬영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보시는 영상은 편집 툴에서 안정화 작업을 거친 푸티지입니다.
그 다음은 크롭 바디에서 한 번 더 센서 크롭을 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 곳에 피사체를 찍으려고 하는데 줌이 부족할 때 센서 크롭을 이용해 사용하시면 디지털 크롭과는 달리 화질에 열어 없이 피사체를 더 당겨서 찍을 수 있으니 이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자동 수평 기능입니다. 고프로나 액션캠처럼 드라마틱한 수평 보정 기능은 전혀 아니지만 삼각대에 물렸을 때 정밀하게 수평을 맞출 필요 없이 약간 틀어져도 자동으로 센서 수평을 잡아주므로 상당히 편리한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카드 슬롯이 2개라는 것입니다. 끝나누기에 제한 캐논이 보급기에 메모리 카드 슬롯이 2개라는 것은 이건 뭐 길게 말 안 해도 그냥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장점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던 부분인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참고만 하시라고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댑터 중 0.71 스피드 부스터 어댑터가 있습니다. 원래는 시네마 카메라인 C70 호환용으로 출시된 제품인데 이 제품의 기능은 크롭 렌즈에 어댑터를 물리면 풀프 화각으로 전환시켜주는 어댑터입니다. 밝기도 한 스텝이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액세서리를 R7에 물려 사용을 하면 풀프가 되겠다 라는 것을 기대를 했었지만 펌웨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켰을 때 호환 관련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사용 시에도 손떨방 기능을 키면 이런 식으로 줌을 넣거나 움직였을 때 화면에 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 어댑터의 펌업을 위해서는 C70 바디가 필요한데 R7에서는 어댑터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불가능해 그 이후의 테스트는 불가능했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후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이고요. 장점만 있는 제품은 없겠죠?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R5 리뷰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R7에서도 역시나 동일했습니다. 레코딩을 누르면 있던 격자가 사라집니다. RGB 히스토그램도 레코딩 이전 대기 화면에서는 존재하다가 레코딩을 누르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레코딩 시 표시돼야 될 정보들이 오히려 레코딩 시 사라지니 너무 난감했습니다. 소니에서는 너무 당연히 지원됐던 기능들이라 항상 캐논을 사용할 때마다 이 부분은 저에게 너무나 어색합니다. 또 하나는 C로그1의 부재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넓은 C로그3가 있으니 당연히 1은 필요가 없을 수 있겠다 생각도 하겠지만 빡세게 색 보정을 하지 않고 간단히 촬영하고자 할 때는 저의 기준으로 C로그1이 정말 적당했었는데 C로그1이 빠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걸 펌웨어로 넣어준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살펴본 R7의 장단점이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결론에서도 말씀드리자면 영상을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유튜브를 하기 위해 카메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R7은 정말 매력적인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누기의 제왕 캐논이 이번에는 정말 선심을 베풀듯 넣어줄 거 아낌없이 넣어준 바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롭 바디 특성상 저조도 촬영이 잘못되면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노이즈가 취약하다는 점이 아니라면 캐논의 감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가격까지 챙기는 바디가 아닐까 생각되어 오늘은 이 바디를 강력하게 추천하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023년에는 더 자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카메라티였습니다. 지금 이거 캐논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리뷰 올라갈 건데 리뷰 올라가는? 네, 리뷰 올라갈 거예요. 자, 리뷰를 보고 계실 팬분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상현킴. 카메라는 소니.